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오늘은 2021년 4분기 시험관하기 획수 확대라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문 대통령님께서 나오셔서 난임 지원 확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영상 시작해 볼게요. 네, 이것은 기사에 대한 한 부분을 제가 스크린 캡처한 부분이거고요. 2일 전의 기사예요. 문 대통령님께서 난임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원 확대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적용 시기는 올해 2021년 4분기부터 추가로 하겠다.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하고 그리고 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30% 낮출 것을 약속했다. 신선 배아는 7회에서 9회로, 동결 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그리고 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50%에서 30%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 현재 체해 수정, 우리 시험관하기를 체해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체해 수정 의료보험 적용 횟수가 있어요. 신선배아는 1회에서 7회까지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어요. 내가 내는 돈의 비용에 대해서 차등을 두었는데요. 1회에서 4회까지는 본인 부담물 금을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은 30%를 지금 적용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5에서 7에는 50%로 선별급여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시험관하기를 예를 들어서 시험관하기 하는데 100만 원이 내가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이 병원비라면 내가 내는 것은 거기에 30%니까 30만 원만 계산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거죠, 병원으로. 그래서 본인부로 30%고, 그리고 선별급여 지금 50%의 내용은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50%는 내가 내는 거다. 본인 부담이 50%다. 그래서 50만 원은 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별급여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는 시술 횟수에 따라서 내가 내는 비용이 30%에서 5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시술비에 대한 비용이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1회에서 4회까지는 30%, 5회에서 7회까지는 50%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많으세요. 시험관하기 한 번 채취하고 이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아, 먼저 한 번 난자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데 내가 내는 이 30%의 본인 부담 비용은 그냥 병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마다 차이 있는 이유는 약값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값 말고도 다른 시술이 추가되면 내가 내는 돈이 막 늘어났다가 적어들었다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병원마다 내가 하는 거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본인 부담은 처음 시험관하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30% 적용했을 때예요. 그렇지만 50% 선별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내가 계속 실패를 해서 내가 이제 5회째 난자 채취를 들어간다. 그럼 이제 50%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내 본인 부담금은 125만 원에서 175만 원 정도로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받았어요. 동결배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결배아는 지금 1회에서 3회 1에서 3회까지는 30% 본인 부담금, 그래서 4, 5회는 선별급여로 해서 50% 지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렇게 의료보험 적용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선별급여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결배아 비용은 얼마 드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동결배아 급여는 한 본인 부담금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결배아가 어떤 건지 아시죠? 신선배아는 난자를 채취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서 이식하는 게 신선배아. 근데 동결배아는 어 난자를 채취해서 이식하시고 남은 배아를 얼려 놓으셨구나. 얼려 놓으신 분, 동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 배아를 만들어서 모두 동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얼려 놓았던 그 동결된 배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결배아로 적용을 받아요. 예, 동결배아. 그래서 그런 동결배아를 쓰는 것도 횟수가 지금 5회까지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횟수가 차등되어서 있었다. 하지만 2021년 4분기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를 지금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신선 배아는 여태까지 7회까지만 됐었잖아요. 예. 7회를 이제는 9회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신선 배아 7회를 모두 소진하신 분들은 2회가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결배아도 원래 5회까지만 됐어요. 5회까지 동결배아 적용을 했는데 이제 동결배아도 7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2회 더 추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료보험 적용을 2번씩 다 횟수 추가를 줬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뒤로 갈수록 50%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30%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동결배아 이식도 일률적으로 30% 적용해주겠다. 다만 지금 현재로는 만 44세 이하에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거 보니까 만 45세는 그냥 선별 50%가 유지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거는 이제 4분기 12월 돼야지 좀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만 44세 이하에게 이런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횟수가 다 소진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시험관 아기에 대한 횟수를 다 쓰시면 대부분 이제 좀 멈추세요. 횟수도 다 소진했겠다, 좀 쉬겠다 하시면서 더 이상 시도 안 하시고 좀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계획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영상을 바로 준비했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마음껏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점점 저출산 시대가 가고 있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임 지원은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찔끔찔끔 지어지는 게 정말 좀 힘들죠. 좀 더디긴 하지만 4분기부터 적용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쉬시는 동안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쉬시는 동안 정말 루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 걷기 운동 매일매일 30분 정도 매일매일 하시고요. 쉬시는 동안 무리하게 땀 흘려서 과격한 운동은 몸에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고요.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식세포들에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루틴된 운동은 좋지만 무리하지 않고 그냥 걷기 정도, 매일 30분 걷기 정도, 산책 정도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햇빛 쏘고 밀가루,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그리고 몸에 좋은 향산화 영양제들 챙겨 먹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 줄이는 취미 활동들 하시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